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대체 매립지 공모가 14일 마감됐지만 예상대로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립지 409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09는 김포에 속해 있어서 인천 관할을 벗어나면서도 매립지 잔여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죠. 함께할 두 분 이도형 청운대 교수와 한종우 김포시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립지 409 활용안이 나왔죠. 어디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겁니까? 네, 지난해 10월 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 2025년에 이제 이후에 사용할 차기 매립장 조성으로 한 행정 절차를 재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 반발 그리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제4 매립장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요. 매립지 공사가 그동안에 3-209 매립장을 특정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행정 절차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서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팅만 하는 거다 이런 모호한 입장 스탠스를 취하면서 제4 매립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건데요. 당시 한 언론 보도에서는 거의 4매립장 활용이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보도까지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의회에서 김희철 의원이 박남춘 시장과 시정 질문 문답 과정에서 또다시 제4 매립장 활용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뭐 그게 주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409에 대한 활용안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409 사용 가능성, 김포시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존 공구와 인접된 어떤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어떤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다만 그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사자 합의에 의하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 약 106만 제곱미터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3-109는 106만 제곱미터고요. 3-209는 110만 제곱미터입니다. 아마 그 합의 내용이 3-209를 추가로 활용하려는 어떤 그런 합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409는 김포시 관할구역입니다. 대체 매립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타 지자체에서 활용안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김포 시민의 동의 없이 409에 대한 활용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포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오가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김포시 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요.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반입 종료 선언과 또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지만 공모에 입찰한 지자체가 없고요. 여러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지역 주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도권 매립지에 인접한 지역이니만큼 김포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 13일 한종우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겁니까? 네, 우선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종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 김포시가 향후에 어떻게 중간 처리 시설을 비롯한 쓰레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깊은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1988년 1월 동아건설이 그 당시 환경청과 맺은 내용을 보면 김포 간척지 일부인 4매립장 389만 제곱미터를 행정구역상 김포시 관할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 1항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내용 중에 경기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세부 양도 방안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별도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환경부와 서울시 등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는데 응모한 곳이 한 곳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립지 연장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 전문가들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전문가들의 입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는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돈만 내면 매립하는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사자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당연히 여기에는 김포시 쓰레기 감량이 어떤 우선이었고요. 향후에 지자체의 어떤 환경적인 소각장 건설,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또 추가 논의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에는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맞습니다. 인 거죠.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인천시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경하게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방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2025년에 수도권 매립 종료돼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는데요. 확고부동하게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남춘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립 면허권, 실시계획 인허가권 등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수도권 매립을 종료시키겠다라는 게 박남춘 그리고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적으로도 불리할 게 전혀 없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에 웅진군 영흥도에 이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부지 매입비 620억 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광역 소각장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자체 매립지가 기존의 직매립이 아니라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각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오는 6월까지 시점을 정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접지자체 인천시의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을 김포시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내용은요. 합의 내용이 없는 인천시의 어떤 주장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은 협의체 4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요. 이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빨리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이 김포는 경기도 산하 단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이 대체 매립지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경기도의 입장을 기초단체 시의원으로 말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난 4월 14일 종료된 매립 대상지 신청 공고에서처럼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행돼야 할 부분을 우리는 많이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매립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조성 방안에 대한 국민 설득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 등 다각적인 국민의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입장 또 경기도의 입장 갈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갈린다고 보기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어찌 보면 경기도도 4 매립지에 대한 사용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방안이 없다면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일 것이다.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은 이제는 더 이상 김포에 또는 인천에 그런 피해를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면적이 넓어서 대체 부지 마련엔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적합한 용지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의 409 활용안이 경기도의 입을 통해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409의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수도권 매립지 최초 태동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포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서해를 접한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포는 빼앗기다시피
그 부지를 내어주어야 했고요. 지금은 반입 수수료에 대한 합당한 배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안에 대한 논의의 결정 주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김포시가 해야 맞다라고 보고요.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결정의 주체는 바로 김포 시민의 동의입니다. 네, 이 409 활용안이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연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천시는 인천의 관할이 아니니까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선 그전에 앞서서 이제 경기도가 3일 입장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409의 많은 부분이 이제 전체 매립지의 16.4%가 이제 김포시 관할이다 보니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3-109에 대한 매립이 종료했을 경우에 경기도가 4매립자를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의혹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409 활용안이 현실화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3-109 매립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209, 309를 건너뛰고 409, 4매립장을 매립한다? 상식에 반하는 일이고요. 네.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는 관할이 아니니까 뭐 반대할 명분도 사라진다는 뭐 일각의 주장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매립장 일부는 또 인천시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나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박남춘 시장이 강조하는 반환경적 그리고 환경 정의에도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자기 인천시 손 떠난다고 거기에 대해 찬성을 한다? 이거는 뭐 자기 부정이라 볼 수밖에 없고요. 인천시의 강한 반발과 자체 매립지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 뭐 경기도, 환경부가 뭐 이도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이럴 경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뭐 얘기를 툭 던져볼 수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도 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는 설명이세요? 일단 지난 인천시에서 시정집에서 박남춘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부도 쓰레기에 대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놓았긴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참 소극적인 모양새라서 아쉬운 경우 많이 느껴지는데요. 15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또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체 매립지 확보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 나온 게 있습니까? 앵커의 말씀대로 정부가 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놨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양새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지난해 11월 17일 대체 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공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약 2개월 후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의 공모 기간을 두고 공모를 했습니다. 네. 공고문을 한번 보면요. 부지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후보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와 신청 후보지 토지 공유 수면을 포함합니다.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역이라고 공고를 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치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지자체에 가치를 걸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동아건설이 수도권 매립지를 건설할 때도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습니까? 지자체의 명이 갈릴 수 있는 이 일을 3개월에 뚝딱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4자 합의 내용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충실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김포시를 뺀 나머지는 굳이 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공모가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공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자, 이제는 지난 4.7 보궐선거로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된 만큼 매립지 4자 협의체를 가동하게 될 텐데 이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기본적으로 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긴 했습니다만 뭐 1년짜리 또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만만치 않다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평행선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인천의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리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를 찾기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심지어는 소각시설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오 시장을 이제 박남춘 시장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또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뭐 사자 협의체 그리고 각 지자체를 만나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한들 뭐 마땅한 결론이 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합의점 도출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힘겨루기,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뭐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뭐 어영부영 뭐 허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환경부가 이제 해법을 찾을 때까지 매달 한 차례씩 사자 간 국장급 논의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든지 뭐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소각장을 이제 확충해야 된다는 명제 그리고 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등 일정 부분 실무자 간 협상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는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자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다룬 바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포 시민들도 뭐 아직 이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소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김포인 409 389만 제곱미터를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09에 대한 어떤 지배적 주도권을 가져올 때 김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은 김포시가 어떤 동등한 인천시와 동등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얻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포시에도 영향권지의 주변 지역에 그 주민 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결국 그들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에게 반영될 때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뭐 모두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서 여쭌 부분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 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지 모두가 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박남춘 인천시장은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활로 찾기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건이 맞닿지 않기 때문에 사자 간의 합의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가오는 뭐 대선,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은 이제 박 시장이 밝힌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그리고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뭐 본인의 원칙 환경 정의에 맞게끔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는 게 그나마 해법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소각 시설을 이제 확보를 해서 소각제를 매립하는 즉 쓰레기 매립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사자 간 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환경부가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모범 답안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포 일부 부지가 포함되는 이 409 활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409는 굳이 쓰레기 매립지의 활용 말고도 사실은 이 서부권 쪽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용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찾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당히 그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해법을 찾을 때 아마 모두에게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